오늘 뉴욕 증시는 S&P 500 지수가 1.18% 상승한 6,967.38을 기록한 가운데 나스닥은 1.96% 다우 지수는 0.66% 각각 오르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0.73% 하락하며 1471원 선으로 내려앉아 고국채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 전반에 낙관적인 투자 심리가 확산된 하루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슬람마바드에서 결렬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다음 주 2차 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이란의 핵물질 반출이 핵심 조건임을 명확히 했으나 이란은 제재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해상 봉쇄에 돌입했으며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유조선 리치 스타리오가 봉쇄망을 시험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차질을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 직후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에 대규모 폭격을 가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를 협정 위반으로 간주하며 반발했고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개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권 대사 간의 역사적인 직접 회담이 열려 포괄적인 평화 협상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헤즈볼라 측은 이를 굴복이라며 비난하고 있어 실질적인 돌파구 마련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미국의 주요 대형은행들이 1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며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증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기업 인수합병 자문과 주식 트레이딩 수익에 힘입어 이익이 크게 늘었으나 채권 부문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은행 수수료 수익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향후 대출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주도하는 스타링크에 대항하기 위해 위성 운영사 글로벌스타를 약 11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인수를 통해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스마트폰 위성 연결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스타링크가 1,0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며 앞서가는 상황에서 아마존의 이번 행보는 글로벌 위성 인터넷 시장의 주도권 다툼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BRD와 지리 등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막대한 인프라와 공급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를 추월하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캐나다 등 서구권 국가들은 관세 장벽을 세우면서도 시장 개방 압력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전기차가 과거 일본차처럼 시장을 파괴적으로 혁신하겠지만 제조사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투자 수익 측면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에릭 스왈웨 의원과 공화당 토니 곤잘레스 의원이 성적 비위 의혹으로 잇따라 사퇴를 발표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스왈웨 의원은 자신의 실수에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허위 사실에는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곤잘레스 의원은 보좌관과의 불륜 의혹 속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대선을 앞둔 의회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한 AI 생성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해 교황 레오 14세 및 종교계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앞서 교황이 전쟁 반대 목소리를 내자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을 비난한 바 있으며 이번 게시물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어 결국 삭제되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를 대통령 특유의 유머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아메리칸 항공과의 합병 가능성을 제기하며 세계 최대 항공사 탄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이 성사될 경우 시장 지배력이 막강해지지만 독점 금지 규제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편 블랙록은 수수료 수입 증가로 순이익이 46% 급증했고 존슨앤드존슨은 암치료제 판매 호조에 힘입어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들의 연료 효율이 개선되면서 전체 휘발유 소비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대중화가 기여했으나 최근 연비 규제 완화로 이 추세가 정체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한편 3월 식료품 물가는 달걀 가격 하락 등으로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나 토마토 등 일부 채소 가격은 관세와 물류비 영향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이브라임 트라오레 군사 정권이 테러 대응 과정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이 전쟁 범죄로 규정되며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국정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오픈AI의 샘 올트먼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남성이 기소되었으며 2026년 로큰롤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오아시스와 필 콜린스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브렌트 먼툴 책임자에 따르면 최근 폴리마켓과 같은 예측 시장이 대중의 지혜를 활용한 강력한 도구로 부상하며 금융 및 정치 분석의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브렌트 먼툴 책임자의 분석에 의하면 예측 시장은 특정 사건의 발생 확률을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일종의 진실기계 역할을 하며 미디어 콘텐츠와 결합해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금융상품으로 위험 분산 해지하기 어려운 특정 사건들에 대해 예측 시장이 대안이 되고 있으며 현재 연간 거래 대금은 약 1250억 달러에서 155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브렌트 먼툴 책임자는 스포츠 분야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시장 규모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신세대 투자 형태인 초고수익 기회, 문샷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규제 측면에서 주 정부와 연방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 스포츠 베팅 업체들과의 상품 경쟁력 차이로 인해 전문 도박사, 전문 베터 위주의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골드맨삭스의 도미닉 윌슨 수석시장 자문역에 따르면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 발생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미닉 윌슨 자문역의 분석에 의하면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환산할인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활동 위축을 견뎌낼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한 해결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자재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공급망 폐쇄의 실질적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며 시장이 안도감에 빠져 발생 확률은 낮지만 닥치면 치명적인 위험, 깊은 꼬리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금리 시장은 성장에 대한 우려보다 중앙은행의 긴축 선호, 매파적 태도를 더 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연준이 예상보다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미닉 윌슨 자문역은 투자자들이 선호자산에 대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되 시장의 낙관론이 확산될 때일수록 공격적인 하락 대비 위험 관리, 하방 해지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셋 칼펜터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란 갈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의 정책 경로에 복잡한 변수를 던져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마이클 게펜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의하면 유가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률,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으나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 근원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가격 부담으로 인한 소비 감소, 수요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며 상황을 관망하다가 올해 말 2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유럽의 제인스 아이선시미트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유럽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단일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물가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며 6월과 9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성장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채탄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아시아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수입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 순석유 수입 비중이 GDP의 2%에 달해 글로벌 경제권 중 에너지 충격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채탄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 위기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중단에 따른 물리적 공급 부족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시아 성장 전망치를 기존 4.8%에서 4.4%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 대만, 한국 등이 에너지 가격과 물량 부족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 비중과 강력한 공급망 통제력 덕분에 타격이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원자재 등 생산 비용 투입 가격 상승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나 소비,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장기적인 물가 하락 및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구조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S&P 500 종목 중 가장 눈에 띄는 상승을 기록한 곳은 로빈후드 마켓입니다. 종목 식별 코드 티커 HOOD는 10.35% 급등하며 79달러 선에 안착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 역시 9.17% 오르며 반도체 분야 섹터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델타항공 DAL도 6.94% 상승하며 여행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반면 하락 종목을 살펴보면 아카마이 테크놀로지 AKAM이 6.43% 하락하며 가장 부진했고 에너지 기업인 APA 코퍼레이션이 6.23%, 웰스파고 WFC가 5.70% 밀리며 하락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섹터별로는 명암이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테슬라 등이 포함된 자동차 의류 등 비필수재, 인위소비재 섹터가
2.21% 오르며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고 IT 섹터가 1.60%, 통신 섹터가 1.52% 상승하며 기술주 강세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 속에 에너지 섹터는 2.03% 하락하며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뒀고 소재 섹터와 식료품 생필품 등 필수 소비재 섹터 역시 각각 0.34%, 0.10%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가별 ETF 수익률을 살펴보면 한국의 EWI가 3.86% 급등하며 주요국 중 가장 독보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미국 SPY는 1.22%, 일본 EWJ는 1.20%, 중국 MCHI는 1.17% 상승하며 주요국 시장 모두 1% 이상의 견조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국가별 순위에서도 한국이 2위를 차지한 가운데 대만이 2.49%, 콜롬비아가 2.41% 상승하며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1.30% 하락하며 가장 부진했고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역시 각각 0.69%, 0.59% 하락하며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4월 15일 주요 경제 뉴스였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4월 13일 월요일에는 골드만삭스 그룹, S&W 시드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14일 화요일에는 블랙록, JP모건 체이스, 앰퍼샌드, 존슨, 앰퍼샌드 존슨, 시리그룹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15일 수요일에는 PNC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 M&T 뱅크, 모건 스탠리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16일 목요일에는 Travelers Companies, Marsh 앰퍼샌드 맥클레넌 Companies, Bank of New York Mellon, Bank First, Republic Bancorp, Independent Bancorp, Massachusetts, 일스톤 소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17일 금요일에는 스테이 스트리트, 파크 내셔널, 오토리브, 칼프라이비트 뱅크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일정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